인생은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며 또 다른 선택에 놓이는 행동의 반복이다.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할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지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직장에서 근무할지 은퇴 전에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한다. 누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누구와 손절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선택의 결과로 후회가 남을 때가 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일 수는 없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나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죽음이라는 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결과를 놓고 과정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죽기 전 삶에서 후회하는 것들은 남은 삶을 더 원활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업무의 마지막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할 때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참여자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과 마찬가지로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이 선택들을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끝에서 생각한 후에 선택의 기준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생각은 선택의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알려준다. 가치 있었던 일과 하찮았던 일을 구별해준다. 진실한 일과 거짓된 일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잘 드러나게 도움을 줄 것이다. 몇몇 저서나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죽기 직전 후회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되어서 살아야 했다. 1000명의 노인들을 만나서 지혜를 구한 칼 필레머 코넬 교수는 노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남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다. 젊어서는 광고에 등장하는 멋진 삶을 위해서 살았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자신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공동체를 위해 살았던 인생을 후회한 사람도 있었다. 내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저 내게 주어진 책임만 다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내가 군인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한평생을 군 생활만 했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오직 기율에만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서 살아온 삶이 후회스러웠다고 대답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인질로 잡아서 살아왔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래의 대학 진학을 위해 살았고 대학생 때는 취직하고 나서 누리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취업에 성공해서 신입사원일 때는 나중에 승진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 회사와 상사에 충성하며 휴가도 반납하고 매일 잔업하며 미친 듯이 살았다. 항상 미래의 나를 생각했다. 현재의 나는 언제나 희생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한국 사회는 특유의 경쟁 문화 때문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단계별 인생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이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다. 목표를 바라볼 때 나라는 존재는 항상 뒷전으로 두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이 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은 고려하지 못한다.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인생 후반기에는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다음 목표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 놓여 있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등산, 여행, 운동, 봉사, 공부 등 나이 먹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을 시도해 보지만 정작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것저것 욕심내어 보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다고 하지만 평생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찾기는 쉽지 않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해주는 것만큼 삶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일은 없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들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했다. 미워하지만 말고 조금 더 일찍 용서해야 했다.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났어야 했다. 평생을 만나고 싶던 사람을 찾아서 만나보았더라면, 기억에 남는 사랑을 해보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어느 노인은 술자리를 줄이고 가족과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주말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아이들은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아내와는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서먹해졌다. 소중한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물어볼 수도 없다. 가족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왔던 것들이 오히려 가족의 소홀한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고맙다는 감정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니 비로소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겠다. 죽기 전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리웠다. 고마웠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 시절의 감정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저 사는데 바빠서 1년에 한 번 만나던 친구들을 3년에 한 번 보게 되고 그러다가 경조사도 챙기지 못하다가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친구들을 꾸준히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 죽기 전에 꼭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깊은 의미를 깨달은 요양병원의 환자도 있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중증인 환자들을 보며 그래도 나는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을 위해 청소도 해주고 힘들게 움직이시는 다른 분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밥을 전혀 안 드시는 노인분들도 계셨는데 죽을 사와서 먹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혼자 걸어 다니니까 새삼 걷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배려심도 생기고 따뜻한 눈길이 가고 지나가다가 손을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관계 속에서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유치원을 운영한 것인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거기서 얼마씩 떼어서 어려운 학생을 도와줬어요. 어린 시절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금 못 낸다고 쫓겨나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겠다 결심했고 30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에게 도움을 줬던 일이 떠올라요. 죽음을 더 또렷하게 인식하는 인생 후반기가 찾아오면 삶에 있어 관계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관계가 내 인생에서 소중했다는 것, 친구의 진짜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매 순간 관계에 대해 성찰이 찾아온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걱정을 줄이고 좀 더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지나고 나면 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한다라며 걱정했는지 후회된다고 했다. 그런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진짜 내가 마음을 줘야 할 곳에 주지 못했다고 했다. 걱정할 시간에 보내야 했던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친 것을 후회했다. 회사가 바빠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도 온전한 시간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여행 내내 부하 직원에게 연락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업무를 체크했어요. 여행하다가도 틈만 나면 노트북을 열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되고 그게 내 지위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한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들에게 공부 안 했다고 타박하고 인생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상처 주었던 그때의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걱정을 좀 덜하고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것도 없었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걱정만 하고 여유롭지 못하게 산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마지막으로 걱정을 좀 덜하고 여유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후회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삶은 단 한 번뿐이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40대의 작가가 있었다. 그 작가는 일주일에 글을 1개 정도 쓴다. 죽는 순간까지 글을 쓰고 싶은 작가는 자신이 얼마나 글을 남길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 50년 정도 된다면 약 2600개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보았다. 작가는 삶의 유한함을 깨달았다. 만약 그 작가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에 1개의 글을 쓰지 못하고 한 달에 1개를 쓰게 될 경우 약 500개 정도밖에 쓰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제한적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정해져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일깨워준다.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목표를 선택해야 될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며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더없이 소중해진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죽기 전 후회하는 3가지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긴다고 해도 분명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나의 선택들은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바꿔줄 것이다. 언젠가 찾아올 죽음조차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